내 30대는 오로지 일, 정말 미친 것 같이 일만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전부 제가 직접 겪고 직접 느낀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자로 있는 명동의 한 호텔의 객실 아닙니다.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 종종 이렇게 혼자 들어와 있을 때면 굉장히 새삼스럽기도 하고 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상당히 망설였어요. 뭘 어떻게 어디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호텔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의 키워드가 공간이고 사람이고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딜 가려면 체크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크인부터 먼저 시작하죠. 살아온 히스토리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격동의 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나서 예순을 바로 목전에 둔 50대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나이의 사람치고는 참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근데 사실 제 또래가 가장 변화를 극심하게 경험한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아날로그부터 AI 시대까지 살아낸 세대라고. 저는 그거에 더해서 국제적인 변화까지 경험하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넘어갔는데 88 올림픽 즈음해서 첫 해외여행 자유화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전에는 해외여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 미국에 가서 뉴욕에 있는 Parsons School of Design이라는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때 미국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집 구조가 당시 내가 떠나던 그 80년대 한국의 상황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집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여유로웠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던 80년대 한국과는 정말 달랐어. 한 예를 들면 그 집 안의 공간 하나에 식물들이 이렇게 좀 화초하고는 다른 느낌인 거야, 완전히. 식물들이 그 공간을 바꿔놓는데 내가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간은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밀도를 만들어내느냐, 막연했지만 그런 걸 처음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더 완성된 건 사실 그 다음 나라에서였어요.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국립츠쿠바대라는 곳에서 디자인학으로 석사를 학위를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또 완전히 달랐어요.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이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어. 한 번은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현관에 들어가는데 그 지인의 어머니가 현관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는 그게 조금 문화 충격이기도 했고,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나는 막 느낀 거야. 막 정말 나의 혼자서의 느낌이긴 하지만 공간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방문객한테 특정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선사해 주는 것. 그게 내가 처음으로 느낀 그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 그런 거였어요. 오모테나시가 정확하게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환대, 그리고 영어로는 hospitality. 결국은 그게 나중에 호텔에서는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야.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은 물론이고 공간과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디테일에 대해서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익혔죠. 훗날에 이런 것들의 집합체인 호텔을 운영하게 됐을 때 이런 감각들이 매우 중요해지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이 호텔하고 인연을 맺고 나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어.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숙명같이 받아들여요. 디자이너로서도 호텔이란 공간은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아주 흥미로운 곳이죠. 하여간 얘기를 계속하면 일본에서 석사를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이제 내 베이스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강사 이제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나름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죠. 해외에서 15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2년 그 월드컵이 정말 들썩일 때 그 한가운데에 제가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그때 한국은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내가 와서 깜짝 놀랐어. 경제 성장, 뭐 재테크 열풍, 뭐 막 너무 다이나믹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귀국을 한 이래 뭐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쉴 줄을 몰랐어. 사업도 했고 대학 강의도 뭐 계속 끊임없이 했고 홍익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과정도 밟기 시작했고 학위도 받았는데 일종의 일 중독이었죠. 재밌는 건 나는 미국에서 정말 조신한 코리안 스타일로 살았었는데 한국에 딱 귀국을 하니까 사람들 눈에 내가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야. 나는 한국 물정도 거의 몰랐고 20 몇 년 전 당시의 한국이니까 그때 당시는 문화 충격도 컸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딱 들어맞질 않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 틀을 내가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실력과 진정성으로 일을 하니까 사업은 금방 궤도에 올랐어요. 내 30대는 오로지 일, 정말 미친 것 같이 일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얹힌 것 같고 그렇다.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다. 그 정도였는데 뭐 그래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전엔 내가 너무 건강했었거든. 나이가 드는 거겠지 하고 무시를 했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확 하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하러 갔어. 그게 사실은 경고이자 시작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꽤 긴 건강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도 저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언젠가 한번 솔직하게 꺼내놓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이 한번 꺾여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단지 내가 안타깝고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았던 거. 그거는 그래요. 그렇게 몸이 삐그덕거리는 와중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 임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드디어 교수가 됐어요. 드디어 내 그 치열하던 인생이 조금 안정을 이제 찾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안정이 돼도 나는 멈추질 않았어. 멈추는 법을 몰랐어. 저는 투자로 성공도 해봤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실패도 해봤어요. 인간관계의 민낯도 받고 걱정도 드나들었고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얘기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좀 부분이 있어서 이걸 책으로까지 냈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조금씩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약 130개 객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고 이 호텔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정성껏 관리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 호텔이고요. 나한테는 이게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이제 치열했던 제 인생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사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심리학 공부로 이어졌어요. 심리학으로 이제 저의 두 번째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예순을 앞두고 왜 심리학이냐고 이제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살면서 정말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잘 작동을 할 때는 몰랐죠. 근데 그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넌픽션 책 3권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숙박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숙박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 이력을 쭉 들으셨는데 저는 이거를 한 자리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종종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고요. 노트북 하나, 캐리어 하나, 그리고 뭐 어딘가에 남의 집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홈 익스체인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내 집을 상대방과 바꿔서 서로의 공간에서 살아보는 그런 여행 방식인데요. 지금 이거를 직접 실험하고 있어요. 호텔 CEO가 왜 호텔을 안 가고 남의 집을 쓰냐고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바로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은 얘기 중 하나예요. 처음에 홈 익스체인지를 시작을 했을 때 엄청 어색했어요. 아무리 약속된 교환이라고 해도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열고 쓰고 그러는 거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보면 각각의 집들은 집 주인의 취향이 한껏 반영되어 있죠. 요즘에 이제 주로 간 곳은 아시아에 있는 거였는데 홈 익스체인지는 아시아에 있다 해도 대부분 서양인이 호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 집을 가보면 서양 테이스트에 그 나라의 특색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공간 분위기도 뭐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이제 엑조틱한 안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은 막 취미를 한껏 살린 완전 액티브 그 자체인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집은 집을 직접 지었는데 바깥과 내부가 뭐 이어진 듯 분리된 듯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자연 안에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집에서도 있어 봤고 이 집에 그 나라의 토속 토템을 막 가득 구석구석 채워놓은 그런 집에서도 지내봤어요. 어떤 한 가족이 살아온 그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공간. 아,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빌려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커피 머신으로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감각. 그런 건 정말 어떤 5성급 호텔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지금일까? 이제 나도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생존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주변에서 내 경험을 책으로만 읽기에는 아깝다. 아니면 그냥 말로만 들어도 충분히 힘이 된다.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게 정리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상당히 다양하고 험난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누군가한테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에선 성공담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이제 돌아보는 이 버라이어티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패 이야기, 투자 이야기, 인간 이야기, 돈 이야기,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 건강, 마음 건강하고 관련된 얘기, 디자인 박사 출신 CEO가 말아주는 숙박업 얘기. 근데 그냥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전부 제가 직접 겪고
직접 느낀 것들입니다. 들은 얘기, 포장된 얘기 그런 거 없어요.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을 정리해 나가면서 쉼을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 조금은 이제 화려한 이력 뒤에 얼마나 많은 이제 허당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계속 프롬프트 문 열고 있을 테니 언제든 방문해서 체크인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체크인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